자, 기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기출. 헌법 기출이 매년 한 300문제 정도 나와서 상당히 양이 많아요. 10년이면 뭐 3,000문제고 20년이면 6,000문제니까. 기출이 내년 기출에 반영이 되는 비율은 잘 솔직히 모르죠. 이거는 잘 모르긴 한데 그 난이도에 따라서 좀 이건 달라지긴 해요. 선지가 만약에 100개다. 선지가 100개다. 그러면은 보통 기출에 여기에 있는 거 없는 거 기준으로 해서 한 10% 정도가 새로운 거다. 그러면 좀 쉬운 거고 20을 넘어가면 실제 시험장에서는 거의 멘붕하게 돼 있어요. 선지에서 소거가 안 돼. 한 20 정도 되면요. 사지선다에서 소거가 안 되게 돼 있어요. 한 10 정도면요. 소거가 되게 돼 있다 그랬죠. 이게 한 100개에서 10% 어간이면은 사지선다에서 우리가 이게 모르는 선지가 4번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기출에 있었던 선지죠. 기출에 있었던 선지니까 이게 소거가 되겠죠. 근데 한 20% 정도 돼버리면 이게 뭐 어떤 문제는 뭐 1, 2, 3도 다 아는 거고 어떤 문제는 1, 2, 3, 4를 다 아는 문제고 어떤 문제는 뭐 2개가 모른다든지 3개가 모를 수도 있어요. 뭐 소거가 안 돼버리겠죠. 그래서 한 20 정도 되면 상당히 어렵죠. 근데 최근 7급 기준으로 따지면은 은 2020년은 한 이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2019년은 이렇게 됐어요. 2019년 9까지. 2019년 9까지 헌법이 어려웠죠. 거의 뭐 시험장에서 대부분의 수험생은 멘붕하면 한 70점대 나오는 거예요. 70점대. 일반 수험생들은 뭐 60점대도 나오고 합격자들도 80점? 이 정도 가는 게 한 이 정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정확하게 이제 분석을 해보면 1, 2, 3, 4 이렇게 해보면 이는 기출 그대로 나온 것이 있고 두 번째는 기출 단순 변형 뭐 숫자를 바꾼다든지 4를 3으로 바꾼다든지 뭐 이런 거 뭐 이다를 아니다로 바꾼다든지 예를 들면 단순 변형 기출을 풀었다라면 거의 뭐 맞출 수 있다고 봐야죠. 그렇죠? 근데 기출 단순 변형을 넘어서는 거죠. 안전 변형 완전히 변형돼요. 이런 경우도 있다 그렇죠. 또 기출이 없는 거 이 4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어요. 4가지 유형이. 근데 이것도 사실은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당연히 어떤 사람은 500제를 보고 어떤 사람은 2000제를 보면은 2000제를 봤다라면 이 사람에게는 1이 4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500문제 없었던 거니까 애는 이 1번이 애한테는 기출에 있는 거죠. 기출 그대로라 봐야죠. 기출 그대로. 근데 애는 기출이 없는 것이 돼버려요. 그죠? 그럼 시험장에서는 이게 기출이 없는 걸 푸는 게 거의 엄청 어려워합니다. 뭐 사법시험 애들도 마찬가지였고 옛날부터 지금까지 기출에 없는 문제가 나왔을 때 상당히 힘들어하죠. 수험생들이. 근데 그러면 이걸 사실은 줄여가려면요. 이거를 2개를 줄여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출은 많을수록 좋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개인적으로 기출 문제는 몇 문제 풀어야 되냐? 많을수록. 뭐 3000문제면 3000문제도 좋다. 4000이면 4000이라도 좋다고 보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이게 없을수록 좋아요. 이게 없을수록. 근데 이제 수험생들이 얄팍하게 하려고 그래.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 시험장에서 멘붕이 이렇게 돼버립니다. 이거는 공부할 때는 좋죠. 왜? 양이 적으니까 공부하기는 되게 좋아요. 500문제, 500제. 뭐죠? 공부하기는 얼마나 좋아. 양이 적으니까.
근데 시험장에서요, 이걸 많이 발견한다. 시험장에서 이렇게 돼버리면 얘는 3, 4 유형이 많은 거예요. 3, 4 유형이 많아요. 그러면 시험장이 멘붕이에요. 한 20% 정도면 실제 시험장에서 멘붕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여기에 해당하는 선지가 20% 되잖아요. 뭐 소거가 안 돼. 문제 소거가 안 돼. 소거 자체가 안 돼. 그렇죠? 한 10%, 9급은요, 한 4%, 5% 돼요. 내가 보면 한 80개면 3개, 4개 이 정도 돼요. 9급은. 9급은 합격하기 쉽다는 거죠. 우리도 9급과 7급을 비교하면 쉽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9급, 7급, 옛날 고시, 지금 고시하고 의미가 없고, 지금 뭐 행정고시나 뭐 입법고시는 헌법 문제가 아닙니다. 제 개인적으로. 헌법 문제가 상식 문제지, 그걸 뭐 헌법 문제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예? 문제 난이도가 천박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거랑 똑같아요. 예? 공무원 옛날 국사랑, 국사 편찬위에서 내는 것도 있죠? 검정시험 국사랑, 그거랑 비교하시면 돼요. 그 때문에 여기서 공무원 국사에서 애들 70, 80 맞으면 저희가 무조건 1등 다 따듯이, 별 의미가 없다. 측정 기준이 되기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5급은 의미가 없고, 옛날 5급이라든지 옛날 사시, 이런 문제 하면 여기는 한 5% 이내? 이게 해당하는 게. 그러니까 100점 맞는 게 쉬운 거예요. 5% 이내면, 뭐 80개 선지에서 5%, 뭐 서너 개다. 그러면 20문제에서 3개, 4개 선지만 모르는 거니까, 선지 기준으로. 그러면 이게 4문제에서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하나만 모르는 선지고, 나머지는 다 아는 선지야. 4문제, 16문제는 사시선다를 다 알아. 1, 2, 3, 4 기출이 다 나왔던 거야. 16개는. 한 4개 정도만, 기출, 변형, 기출이 없었던 거야. 그러면 소거가 되지. 그때 95는 기본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9급은. 95가 기본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기출이, 기출. 물론 이제 앞으로 제 생각에는 9급도 변화가 될 수 있느냐? 그렇게 봐요. 그동안에 이제 변별력의 재앙은 국사랑 영어랑 국어였걸랑 공무원 시험이라는 것에 변별력의 재앙은 국사, 영어, 국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머지 전공과목으로 볼 수 있는 뭐 행정법이나 행정학이나 이런 거에서는 당락의 영향을 안 줘요, 사실은. 여기 뭐 95, 100이 기본이지. 95, 100. 이게 맞아줘야 되고, 여기서 아작나는 거지, 애들. 영어 못하는 애들은. 근데 국사도 이제 기기묘한 사료 같은 거, 뭐 처음 본 사료 같은 거 넣어가지고 당하게 만들고, 국어도 옛날에요, 한자가 4개가 있었어요. 20문제 중에. 20문제 중에 4개니까 뭐, 한자가 뭐 사자성어는 한 문제 나오고, 2단어 한 2개 나오는데, 옛날에 한시도 나오고 그랬어요. 한문. 한자가 아니라 한문 말이에요, 한문. 우리 고등학교 때 한문 시간이 있었나요, 여러분들? 한문, 그죠? 시 같은 거, 한시. 그런 게 한 문제 있었으니까, 뭐 이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유? 고유를 알 수가 없어, 그죠? 대한민국 국민도 처음 본 거야. 나도 처음 본 거야. 이게 무슨, 대한민국 국민이 나도 처음 본 고유. 뭐, 업보면 말할 거 없이. 그러면 이런 거에 당락을 크게 줬던 거예요. 행정법은 유명하지 않아요, 의외로. 영양가가 없어. 이게, 그죠? 영양가가 별로 없어요. 당락을 영향 안 줬던 거예요. 근데 최근에 와서 이게 이제 과목에서 없어지거나 약화되고 있어요. 9급조차도 이제는 국어가 독해야 수능과 비슷해진단 말이에요. 한자도 뭐 사자성어 쉬운 것만 내고 안 내. 그렇기 때문에 국어도 가치가 떨어져서 작년에 보면은 우리 합격생들 비교하면 한 3년 전에 보면은 이선재 기본 강의 들었던 사람 이렇게 조사를 하면 한 10명이면 5명 정도 들었어요. 5명은 안 듣고. 그때만 해도 좀 우리가 느낌이 있었지. 옛날엔 100명이면 다 들었지. 근데 작년에는 물어봤더니 한 명도 안 들었다는 거야, 기본 강의를. 국어 기본 강의 들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 그죠? 왜? 독해니까. 독해니까 애들이 서울에 있는 4년제 애들 정도면 수능 1등급이 질비하기 때문에, 애들 물어보면 다 수능 1등급이래. 너는 그랬더니 얘는 하나 3등급이라고. 자는 이과라고 들어갔죠. 그럼 다 수능 1등급 애들이 이게 국어 독해 쉽걸랑. 그 다음에 영어도 요새 이제
단어부터 쉽게 나온다 그죠. 국사도 이제는 새로운 사례를 거의 안 내고 있어요. 그래서 전공 과목으로 내년부터 아마 갈 가능성이 저 생각에는 상당히 높다고 봐요. 7급에서는 없어지고 과목이 7급에서는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경찰에서도 일반 경찰에서는 지금 패스 과목으로 바뀌었고 영어랑 국사가 그죠? 그럼 뭐예요? 전공 과목에서 승부를 보겠다는 거지. 전공 과목에서 승부를 보겠다는 게 뭐겠어요? 이걸 말한다 그죠? 3번, 4번을 좀 더 많이 내야지 승부가 돼요. 승부가 된다 그죠? 승부가 돼요. 그래서 이거 퍼센트가 좀 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수험생들 이제 얘기 들어보면 형법 같은 경우도 뭐 기출이 없었대. 뭐 그런 얘기를 많아요. 기출이 없었대. 제 생각에는요, 형법이 새로운 판례를 제외하고는요, 기출이 없을 수가 없어. 왜? 사법시험이라는 게 어마어마했걸로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이제 작년에 25등으로 합격한 애가 이제 나한테 객관식 문제풀이 배우러 다녔어요. 작년 뭐 25등 했나 걔가. 그래 이제 배우러 다녔는데 자기가 찾아보니까 90년대 사시에서 나왔던 문제라는 거야 그게. 그 형법 문제가 도대체 이거 어디서 나왔나 해서 자기가 헌책방 가서 다 책을 사봤대. 열받아가지고. 도대체 뭐 여기 있는 저 경관 선생이든 누구 선생이든 가르쳐주는 판례가 아니라는 거야 이거는. 나온 본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판례도 처음 본 거고. 그랬더니 90년대 사시기출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대. 그런 문제가 꽤 있다는 거예요. 그죠? 맞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보는 기출 문제가 이게 기출 문제 다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거야. 출제자가 있잖아요. 보는 기출 문제랑 여러분이 책에 있는 기출 문제 있잖아요. 그게 똑같지 않아요. 예를 들면 제 여기 파일에 있는 기출 문제랑 이 책이랑 똑같겠어요? 다르지. 여기는 몇 배가 더 있는 거예요. 그죠? 제 파일에는 이거보다 몇 배가 더 있는 거고 여기는 그 중에 일부인 거예요. 사실 일부. 그럼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아까 말한 대로 뭐 이것도 이제 상대적인 문제겠죠? 만약에 이게 2천이냐 또 3천이냐 또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에 따라 이게 좌우되는 거란 말이에요. 뭐 기출에 있다 없다라는 것도 사람마다 틀리다는 거예요. 내가 500제를 본 사람과 3000제를 본 사람이 이거냐 기출 그대로냐 이거냐 이게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잘 아셔야 돼. 이 기출의 양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1년에 생각해서 300문제씩만 해도 20년이면 6000문제 아니에요. 300이 넘어요. 헌법은 잘 생각하면. 뭐 대충 지금 뭐 계산을 해봐도 뭐 그렇죠? 예를 들면 7급에서 이제까지는 3번 있었는데 앞으로 2번 있겠지만 저 25, 20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45지. 그 다음에 저 5급에서 또 20개씩 2개 이게 되고 있죠. 그 다음에 국회직에서 25, 20 이렇게 되죠. 국회직 그럼 8급 그 다음 국회직 9급 헌법이 있어요. 법원서 기본 문제 있죠. 법행 40이 있죠. 법행이 있구나. 법행 40이 또 있죠. 법무사 40이 있죠. 그 다음에 변호사 시험 있죠. 비상객관 시험. 이 비상객관 시험이 문제가 좋아요. 여러분이 잘 접해볼 기회가 없겠지만 저도 아침에 여기 비상객관 하시는 분 봤는데 7급보다 문제가 난이도도 높아. 난이도 높고 문제가 좋아요. 퀄리티가 좋다. 대령들 대령 제대한 다음에 이제 공기업 취업이라든지 이런 취업하는 분들 시험이 있는데 이거 15개씩 2번 봐요. 상반기 하면 하반기 6월 달에 볼 건데 이게 7급보다 훨씬 어려워. 문제 퀄리티도 상당히 좋아. 행안부에서 내는데 이게 이제 30문제야. 그 다음에 5급 승진이 40문제가 2개가 있어요. 사실은 5급 승진. 그 다음에 경정 승진 있죠? 경정 승진 40이야. 그 다음에 법학경찰하고 또 지금 경찰에도 있죠? 이게 또 20이야. 이거 합쳐보세요. 대충. 또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그 헌법 기출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게 내가 기출문제를 풀었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냐 서로 틀리다는 얘기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내가 기출문제를 공부했다는 게 500제를 공부했다는 건지 1000제를 공부했다는 건지 2000제를 공부했다는 건지 이게 좀 다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당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과목이 없어요. 옛날 사법시험 같은 경우는요. 내 생각에는 이제 경관이다 그러면 그 사시수준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1차를 전제로 해서는요. 사법시험보다 더 어렵다. 지금 경관시험이. 왜냐하면 그 당시 그 2000년 초반에는 그 총 1000명을 뽑았기 때문에 사시가 1차가 2000 몇 명 뽑았다. 2000명, 2500명까지 뽑았어요. 2500명. 이를 뽑았는데 지금 1차 합격자가 2500명이에요. 사시가. 근데 경관은 지금 몇 명? 1차 합격 80명? 안쪽이잖아. 봐봐, 생각을 해보세요. 응? 이게. 그 당시 이제 단순 논리서라도 3만 명 이상이 좀 봤어요. 사시 수험생이 3만 명에서 그 당시 2000년 초반에 제일 전성시대 때. 그 후로는 물론 줄어요. 그걸 줄었는데 제가 한창 강의했을 때 그 당시가 전성시대였는데 한 3만 명 좀 넘었어요. 그래서 2500인 게 사실 10대 1이에요. 그 다음에 이건 30대 1이에요. 사실 쉬운 시험이었던 거예요. 그 당시로 사실상 생각을 잘 해보면은, 물론 저 사실을 공부하는 애들이 2000등 안에 들기 위해서 공부하는 건 아니었죠. 왜냐하면 한 200등 안에는 들어야 돼, 사실은. 여기서. 이게 힘들죠, 이거는. 이게 1000명 합격은 쉬워, 사시 합격은 쉬운 시험이에요. 제 생각에는. 뭐 누워서 떡 먹기 수준은 아니지만 상당히 쉬운 시험이다. 그렇죠? 근데 이게 힘든 200등. 얘네가 판검사로 나오걸라. 그렇죠? 이거는 어차피 판검사 못 받잖아. 그냥 변호사 나가는 거니까 뭐 그거야 뭐 저 자격증 주는 것 정도밖에 없고 의미가 별로 없어 사실은. 근데 이제 200등 안에 드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랍니다. 이거 되게 싫어하죠. 사시 준비한다 그러면 판검사로 해서 하지 변호사로 해서 하진 않아 옛날에는. 그렇기 때문에 200등 안에 들라고 그러지 애들이. 응? 이거는 힘든데 이거는 쉬워요. 근데 1차는 또 2,500명 정도야. 근데 이거 뭐 얼마나 쉬워. 그렇죠? 10대 1밖에 안 되지. 근데 경관 같은 경우라고 가정하면은 저기 뭐 80명이다. 그럼 몇 명 볼지 모르지만 8,000명이 본다.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 지금. 뭐 10,000명 가까이 볼 거다. 뭐 이런 예측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벌써 이게 1차가 100대 1이에요. 그럼 이제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은 제일 좋은 기출을 많이 푼다가 제일 좋죠. 기출을 많은 문제를 여러 번 푼다.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많은 기출 문제를 푸는 게 제일 좋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뭐 이 책도 지금 1100페이지, 1100 몇 문제죠? 1100 문제 정도 되는데, 이거 말고 이 책이 하나 더 나와요. 이거 말고도, 지금 한 500문제까지, 이거 말고도, 이 문제 말고도 한 500문제까지 했어. 지금 1000문제 해놨는데 제가 이제 다듬고 있는 거예요. 추가로 1000문제가 또 더 있어요. 있는데 한 500문제를 제가 검수를 받고, 500문제 지금 검수를 하다가, 뭐, 요약서 작업 때문에 일단 약간 중단됐는데, 아마 이번 달이나 5월달에 6월달 초에는 작업이 끝날 거예요. 그럼 곧 나올 거예요. 그건 이제 별 문제 다 있다. 사법시험 옛날 문제들. 뭐 2000년대 엄청 어려웠던 사시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이제 문제가 뭐냐면 답이 다 바뀌어야 돼. 오류가 엄청 많아. 왜냐하면 판례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판례도 많이 바뀌고 법도 엄청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헌법 많이 바뀌어요. 판례도. 판례 변경이 상당히 많아요. 판례 변경도 많고 취지 변경도 많고 이래가지고 변경이 많아요. 변경 사항들이. 그 다음에 이제 법조항도 많이 수정됐기 때문에 옛날 사시 보면 복수정답이 엄청 많아요. 지금 기준으로. 뭐 그 당시에는 복수정답이 아니었지만 그래서 그거 이제 손을 거의 다 봤는데 그래서 2차 검수를 제가 하고 있는데 한 500문제 남았을 거예요. 그래서 한 2000문제 정도는 푸는 게 좋다. 그렇죠? 기출로. 예? 한 1000문제 더 특히 경관은 일반 경찰 수험생들이 알아서 하시되 경관은 진짜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렇지. 사법시험 문제까지 다 풀어봐야 돼. 그래서 최근에 이제 변호사 시험 문제는 오락가락해요. 작년 2019년 문제는 난이도가 극강이었죠. 최상
최상위 난이도가 있었고 올해는 껌값. 이게 참 이게 널뛰기를 해가지고 우리도 예측이 안 돼. 이때는 난이도가 진짜 어마어마했어요. 2008년도 사시 문제를 보는 것 같았어. 2008년, 7년 뭐 이때 당시 예? 사법시험 이제 마지막 불꽃을 태우던 물론 13년까지는 사시가 같지만 그때부터는 흐물흐물해요 문제들이. 서로 다 관심이 없어요. 다 로스쿨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교수도 그렇고 2008년 9년 넘어가면 저는 강의 안 해버렸어요. 2008년 9년 내가 8년까지 강의했나? 뭐 사법시험이 이제 그때는 없어진다고 다 알고 로스쿨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들 뭐 교수들도 출제자들도 뭐 법무부도 다 로스쿨에 관심이 있었던 거지 사실은 끝물이었죠. 그래서 2010년대로 가버리면 사시 문제가 쉬워요 오히려. 맹탕해 애들이 맹숭맹숭이 문제가 맹숭맹숭한데 한 2008년 뭐 이때는요 전성시대니까 마지막 불꽃이 어마어마하게 어렵지. 문제 퀄리티도 어마어마하고 진짜 그냥 뭐 별장구를 다 걸려 쓰는 거예요 교수들도 진짜 그랬던 건데 작년 문제 그랬어요. 참 작년 변호사 시험 문제가 상당히 아름다웠다. 제 느낌은 제일 좋았어. 제일 마음에 들었어. 뭐 개작살 났지 수험생. 수험생은 작살 났지 뭐 시험장에서 아작 났어요 그죠. 피를 토할 정도로 이제 어렵게 나왔다 작년은. 근데 올해는 또 맹숭맹숭해. 아이씨 그냥 이렇게 나올 줄 알았더니 말이야. 난도가 이게 어중간해요. 올해는 쉬워. 내 생각엔 쉬워. 응? 쉬워. 이게 돼버렸어요. 앞으로 이게 변호사 시험도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솔직히 말해서. 뭐 여기서 뭐 저 비전문가들이 나서가지고 뭐 내년 문제가 어떻다는 뭐 이런데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제. 저는요 모든 고시를 다 경험한 사람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만치 않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이 예상도 만만치 않아.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내년 뭐 경찰 시험 어떻게 될까 잘 모른다 정확하게. 이렇게 될 수도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잘 모른다예요. 솔직히 말해 잘 몰라요. 잘 몰라. 응? 근데 변호사 시험은 좀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저는 약간은 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2023년인가 이때부터는 헌민형 체제로 바뀌거든. 객관식이 변호사 시험도. 그러면 아마 다른 시험에 다 영향을 줘요. 왜냐하면 출제자가 본질적으로 같걸라. 출제자가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헌법 객관식 낼 사람들은요. 자 이제 정교수들은 잘 안 내세요. 안 들어가려고 그래. 왜 이게 갇혀 있는 게 답답한 2주간. 응? 정교수들 나이 먹어가지고 막 60이 돼가지고 이게 내가 출제로 들어가야 되나? 옛날 같은 경우는 야 명함에 하나씩 쓰기 위해서 사시 출제자 이게 쓰기 위해서 이제 들어갔어요. 근데 한번 들어갔을 거란 말이야 40대 50대 때. 근데 뭐 60대 돼가지고 두 번 출제했다 의미가 없기 때문에 60대 되면 안 하려고 할 거라고 이게 들어가면 진짜 이게 답답하걸라. 응? 답답해요 진짜. 그래서 이게 안 하려고 그러지. 안 하려고 그러지. 그러면 이제 정교수 밑에 한 40대, 50대 교수들인데 지금 따져보면 이게 몇 명이 되겠어요? 진짜 이 정도 돼, 4, 50명 돼. 헌법 출제한 사람이 40대, 50대가 한 출제 가능성이 있는 교수들이 한 40명, 50명 사이일 거예요. 네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복될 가능성이 많죠. 중복될 가능성이 많다. 사실 옛날 사법시험은 어느 정도였냐면요. 솔직히 문제를 보면 내가 누가 냈는지도 저는 알 정도였어요. 어느 교수가 냈구나 이 문제. 딱 기출문제 나오잖아요. 그럼 이 문제 무슨 대학교 누가 냈다 이게 다 알았어. 솔직히 말해서. 왜냐면 문제 보는 톤이 다 있걸라 그러죠. 왜냐면 우리가 문제를 이미 다 사진 입수를 다 하니까 각 대학교 고시반에서 입실 시험 또 뭐 장학 시험 뭐 이런 거 다 보잖아요. 옛날에 그죠? 그러면 뭐 신림동에 다 그게 모아져요. 그다음 돈 주고 사오게 돼. 교수들한테 직접 의뢰해서 사오고 뭐 이래가지고 그 신림동에서 모은 문제 엄청나게 많아. 각 대학교 뭐 성대 뭐 연대 고대 이대 한양대 뭐 하여간 뭐 지방 국립대 이런 문제들이 다 입수가 되니까 그 교수마다 이게 누가 낸지 알거라 그죠. 근데 실제 그 사법 시험에서 그 톤이 비슷하게 반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알 정도로 지금은 뻔해요. 그러니까 무슨 이게 그러면 이제 변호사 시험이 만약에 어렵게 나오면 다른 시험에 영향을 다 미칠 거예요. 그냥 세 과목으로 줄면은 이제 과목이 줄면 난도가 높아지는 게 기본이거든 사실은.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위험이 좀 있긴 하죠. 경관이라는 경찰 시험 내년이 좀 난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게 이제 과목이 줄지 않냐. 그렇죠. 그다음에 그다음에 당락 영향을 줄 수 있는 과목이 줄기 때문에 난도가 좀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하는데 이 중간 어딘가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변호사 시험은 좀 난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다른 시험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이런 게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근데 정확하게는 모른다가 제일 정확해요. 겸손해야 돼.
수험생도 강사도 참 겸손해야 돼. 그래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해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기출 문제를 푸는 게 더 유리해요. 그래야 아까 여기에 해당하는 문제를 줄일 수가 있다. 3번, 4번의 그 문제를요, 줄여야만 합격하는 겁니다.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많은 기출 문제를 푸는 게 좋죠. 여러 번.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떻게 나오냐? 이거는 어떻게 나오느냐? 물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올해 판례, 2021년 판례가 있다. 이 판례가 올해 다 반영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기출에. 다 반영돼요? 안 되지. 일부만 반영돼요. 반영되더라도 중요한 판례면 일부만 또 반영이 돼. 그러면 이게 그 다음 년에 나오고, 다음 년에 나오고, 다음 년에 나오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2020년 판례도 그럴 거란 말이죠. 이거는 그러면 기출이 없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2020년도 판례도 일부만 기출화된 거예요. 일부만 기출화돼 있지 전면적으로 기출화돼 있지는 않아요. 그 때문에 기출이 없는 게 있다는 거죠. 최신 판례 한 3, 4년 판례도 3, 4년 판례는 공부를 제대로 하고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10년 전 판례는 거의 다 반영됐다고 봐야 돼요. 10년 전 판례면 나올 만한 판례는요, 이미 기출이 내 생각에는 거의 반영돼 있어요. 10년 전 판례는. 응? 근데 3년 전 판례가 지금 기출에 다 반영돼 있느냐? 그 자신이 없다. 그렇죠. 중요한 판례인데도 논점 중에 일부만 반영돼 있고, 예? 일부는 또 반영이 안 될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이제 기출에 없는 게 있을 수도 있다. 그렇죠. 이겠죠. 이런 문제 때문에 기출에 없는 문제가 실제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될 거다. 또 하나는 이제 뭐 법의 개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치겠죠. 뭐 그런 거는 보충을 해줘야 돼. 특히 경관 같은 경우는 더 보충을 많이 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 3년치 판례는 디테일하게 공부를 좀 하고 들어가야 한다. 디테일한 공부를 좀 하고 들어가야 한다. 그렇죠. 하고 들어가야 한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기준으로 기출은 많은 문제를 푸는 게 좋다. 많은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좋다. 그 다음에 3년치 정도 판례는 반영을 좀 디테일하게 해야만 이 빈 곳을 채울 수가 있을 거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개정된 법조항은 당연한 거니까 개정법조항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반영을 해서 들어가야 한다. 예를 들면 최근에 청원법이 완전히 개정됐어요. 그다음에 지방자치법도 완전히 개정돼가지고 교재를 다 바꿔야 할 정도예요. 2020 올해 연말에 시행 예정이란 말이죠. 올해 연말에 지방자치법이 올해 연말에 시행 예정인데 많이 변경됐어요. 많이 변경됐고 청원법도 내가 보니까 최근에 개정됐는데 이게 많이 개정됐어. 그런 거는 기출이 없겠죠. 기출이 없겠죠. 지방자치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기준으로 따지면 청원법이랑 지방자치법, 지자법 이런 것들이 많이 변경됐단 말이죠. 물론 이제 뭐 경찰학 같은 행정기본법이 개정이 좀 됐죠. 뭐 이런 거라든지. 경찰을 하려면 이제 행정기본법 제가 강의를 올려놨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순수 경찰학 하는 선생들 거 듣지 마시고 행정기본법 이해를 못해요. 그게 진짜 그 무시하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법을 계속 해본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보니까 나도 어디 유튜브 보니까 솔직히 경찰 하는 사람 행정기본법 개정된 거 설명하는데 기가 막히더라고. 저 뭐야 저거. 진짜예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게 한계가 있다는 거죠.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기본법 여러분들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것은 강의를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했던 강의 무료로 올려놨으니까 한번 들어볼 필요는 있을 거예요. 경찰학 하는 선생님과 레벨이 틀리다 법 설명하는 게. 그래서 좀 하고 문제로도 만들어놨어요. 저 같은 경우는 행정기본법이 나오면 문제를 만들어놨어요. 22문제 만들어놨는데 선생들이 이게 법 만들어지면은 판례 나오면 문제를 못 만들어요. 저는 뭐 판례든 법이든 개정된 무조건 문제를 만들어줍니다. 수험생도 시험 없어. 그렇죠? 판례 읽고 다 틀려. 판례 공부가 다 틀리고 법 개정된 거 보고 다 틀려. 사시애들도 그래요. 사법시험도 내가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시험 없어. 그렇죠? 판례 나눠주잖아요.
가서 다 틀리고 와, 씨. 어떻게 줘야 애들이 맞지? 법을, 문제를 만들어줘야 돼. 문제를 만들어줘. 문제를 만들어주면 애들이 다 맞춰요. 애들이 똑똑하니까. 근데 판례를 나눠주면 못 맞추더라고. 법정도 그래요. 행정기본법도 제가 23문제를 만들어 놨으니까 거기에 아마 문제 설명도 해놨어요. 그래서 한번 경찰학 하시는 분도 한번 강의를 들어보시고. 하여간 뭐 문제도 풀어보시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이런 것들은 기출이 없겠죠. 기출이 없겠죠. 근데 기출도 이제 그럼 해석이 달라지거나 내용이 좀 달라져야 돼. 그래서 여기는 좀 반영이 됐어요. 기존 문제를 좀 제가 변형했어요. 청원 쪽은. 지방자치법도 이제 최근 개정된 법정으로 바꿨어요. 기본 교재는 반영이 안 됐는데 기출 문제는 제가 이번에 냈으니까 반영을 해서 냈어요. 그래서 문제도 좀 손을 봤어. 이것 때문에. 청원법이 개정이 많이 돼서 내용이 달라져 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좀 바꿨고 이런 것들은 이제 기출에 다 반영이 안 됐겠죠. 이런 것들 좀 준비해서 들어가셔야 되고. 이래 보시면 돼요.